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푸틴이 서방을 완전히 제압해버렸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고 들어와도 늦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푸틴이 국가정책자문기구 회의에서 새로운 발언을 통해서 러시아가 1년 반이 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나토의 군사 및 정보 개입 이후 서방을 굴복시켰고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서방 국가들이 관점을 더디게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은 연설에서 그들 EU 국가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GDP는 올해 최대 3% 성장할 것이고 유럽 경제는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그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라고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격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의미에서 우리가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래 러시아를 약화하고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가하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목요일 미국은 새로운 반모스크바 제재를 발표했고 로이터 통신은 이것이 러시아의 미래 에너지 능력, 수백 명의 사람과 단체에 대한 제재 회피, 특히 우크라이나 군대와 장비에 위협이 되는 자살 드론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이러한 움직임을 일축했고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이것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에 대한 전략적 패배를 가하는 정책의 영속이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영원히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아틀란틱 카운슬은 새로운 입장문을 통해서 나토 동맹국들에게 서방이 최종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약속하지 않으면 푸틴이 승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방의 강경파는 첨단 무기와 수십억 달러의 국방 지원을 포함하여 키예프를 지원하기 위한 더 많은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푸틴이 승리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매우 분명한 것은 수십억 달러를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중단되고 후퇴했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러시아군이 몇 주 만에 우크라이나에 대해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고 올겨울 러시아가 더 많은 전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가미가제 드론 40여 대와 순항미사일을 보냈고 우크라이나군은 드론 중 절반을 격추하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 데이터를 인용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7월과 8월에 약 450대, 그리고 지난 두 달 동안 약 650대의 이란산 샤헤드 드론을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금요일 뉴욕타임스 사설에서는 러시아, 중국,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하마스와 이란 대리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더 광범위한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단일 통합 국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리더십도 사회 일반도 답이 없습니다. 발레리 잘루스키 총사령관이 이코노미스트 기사에서 반격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잘루즈니 총사령관은 돌파를 위한 예비군이나 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고 우크라이나의 많은 사람들이 서방이 그들을 배신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카피안스크 공격과 아브디브카의 포위 및 포획 그리고 러시아 군대의 군사 및 기술 잠재력의 성장은 그야말로 가공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의 군사력에 대해서 얘기하자마자 소셜미디어에 노골적인 공포가 흘렀습니다. 그들은 책임자를 찾고 키예프로 눈을 돌리며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과 그 아이들을 전선으로 보내겠다고 제안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제재앙, 임박한 에너지 및 연료위기, 식량, 의약품 및 물 부족, 암울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저축하고 비축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정치적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 금액이 감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연금과 급여 지급이 지연될 뿐만이 아니라 의료 및 교육 시스템 업무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부패 스캔들이 매우 심각합니다. 모두가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모든 것을 훔칩니다. 우크라이나 소셜미디어에 과거에 대한 후회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민스크와 이스탄불 협정을 이행했다면 우리는 나라를 구했을 것이다. 무덤 위에서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의 수를 세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 모든 희생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궁금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군대에 복무하기를 원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군대에 돈을 기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존에 바쁩니다. 2024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이 국내 문제에 뛰어들 것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9월에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연초에 비해서 우크라이나에서 거의 200평방마일 더 많은 영토를 통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왼쪽 지도에서 고동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푸틴이 새로 확보한 영토인데 그가 특수군사작전의 목표로 설정한 지역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 지역은 주민 대부분이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고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육로입니다. 푸틴은 2024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 이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편입하고 특수군사작전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